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24-25 프리미어리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종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리그 순위 간단하게 훑어보고 각 팀의 짧은 총평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 정리, 강등팀, 승격팀 정리하고요. 흥미로운 통계들, 세트피스 왕이라든지 압박 왕 이런 것들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볼게요. 일단 1위 리버풀입니다. 승점 84점으로 4번밖에 지지 않으면서 1위를 달성했고요. 리버풀이 조기 우승 확정하면서 우승 경쟁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다른 팀 입장에서는 좀 싱겁게 끝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이라는 새로운 감독이 첫 시즌이지만 우승이라는 대업을 완성해냈습니다. 2위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3시즌 연속 준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시즌 아스날에게 눈에 띄는 게 무승부가 14번입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리버풀을 숫자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는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타이밍을 챙기지 못하면서 결국엔 우승컵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많은 보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가 이번 시즌 중반쯤에 되게 휘청일 때가 있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도 많이 지고 리그까지 이어서 연속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았었는데 결국에 시티는 시티입니다. 리그 3위로 마감하게 됐고요. 승점 차도 아스날과 3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가 복귀한 시티, 또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보낼 시티가 다음 시즌 다시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첼시가 2시즌 쉬고 다시 챔스를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첼시가 이번 시즌 2위까지 도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챔스는 당연히 가지 라는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정 다 잘해놓고 쉬운 일정에서 승점을 좀 많이 드랍하면서 챔스가 불투명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경기 노팅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당당히 진출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합류하는 어린 선수들, 그리고 또 새로 합류할 여름 이적 시장의 선수들까지 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첼시는 아직 시즌이 끝난 건 아닙니다. 컨퍼런스 리그 결승이 남아있고요. 거기서 트로피를 노리게 됩니다. 5위는 뉴캐슬이고요. 뉴캐슬은 이번 시즌 나름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리그컵에서 우승하면서 6관의 시즌이 되었고요. 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게 돼서 트로피와 챔피언스 리그 진출 2개의 성과를 이뤄낸 시즌이 되겠습니다. 주축 선수들도 잘 지켜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요. 뉴캐슬의 강한 흐름이 다음 시즌 챔스 병행할 때도 유지가 되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위부터 10위고요. 먼저 6위가 아스톤빌라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맨유에게 패배하면서 한 끗 차이로 6위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리그컵, FA컵, 챔스, 리그 이렇게 4개 대회를 치르면서 또 챔스는 8강까지 갔고요. 유럽 대항전에서도 빌라가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로파 리그에 강한 에메리 감독인 만큼 빌라를 데리고 유로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노팅엄이고요. 노팅엄은 돌풍의 팀으로 시즌 중반에 막 3위까지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결국엔 뒷심이 부족했고요. 끈적한 수비 축구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던 팀 같습니다. 8위는 브라이튼이고요. 지난 시즌에 데제르비 감독이 되게 혁신적인 전술가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데제르비가 프랑스로 떠나고 브라이튼은 휘르첼러라는 아주 젊은 감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1993년생, 나이로 치면 92년생인 손흥민보다도 한 살 어린데요. 이 휘르첼러라는 젊은 감독이 데제르비 때보다 높은 성적으로 리그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감독과 그런 팀이다라는 걸 증명했던 시즌이고요.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가 리그 9위를 달성했습니다.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신선한 축구를 보여줬던 이라올라 감독이고요. 생각보다 이기기 힘든 팀이다 라는 인식을 제대로 박아줬던 시즌 같습니다. 10위는 브렌트포드입니다. 브렌트포드는 4시즌 연속 생존 중이고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아래서 축구 색깔이 잘 갖춰져 있고 든든한 10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의 풀럼이 리그 11위를 달성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그 12위. 하지만 팰리스는 FA컵 우승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은 시즌 초중반에 강등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션다이치 감독에서 모에스 감독으로 바꾸면서 팀이 자리를 잘 잡아갔고요. 결국에는 13위까지 순위가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14위는 웨스트햄입니다. 망치군단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은 정말 약한 망치였고요. 로페테기 감독에서 포터 감독으로 바뀌었지만 엄청난 반등까지는 없었고, 또 웨스트햄이 초반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성적은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15위 맨유입니다. 맨유라는 팀의 이름값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토트넘에게 패배하면서 상처만 남은 24-25 시즌이 되었습니다. 아모림이 어떻게 팀을 또 이끌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6위 울버햄튼, 초반에 일정이 너무 힘든 일정이 많아서 계속해서 승점을 얻지 못하는 게 반복이 됐었고요. 게리 오닐 감독도 지난 시즌 나쁜 모습을 보여준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드진이 경질하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보드진의 결정이 맞았습니다. 게리 오닐 경질하고 페레이라 감독 데려오면서 울버햄튼의 각종 기록들이 깨졌고요. 16위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강등권과는 승점이 한참 멀어진 채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토트넘이고요. 토트넘은 유로파 우승이 모두를 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그 성적만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최악의 시즌일 수 없죠. 그런데 토트넘에게 가장 간절했던 트로피를 얻어낸 시즌이 되었고요. 이 기세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 챔스와 함께 구단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등 세 팀은 레스터시티, 입스위치, 사우스햄튼 이렇게 됐는데, 레스터시티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고요. 실점을 너무 쉽게 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스위치 타운 역시 맥케나 감독이 혁신적인 전술을 들고 왔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벽은 높았고요. 사우스햄튼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온 팀인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부족하게 올라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승격팀은 누가 됐을까요? 승격팀은 3개의 팀이 됐는데요. 첫 번째 리즈 유나이티드, 두 번째 벌리, 세 번째 썬덜랜드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승점 100점을 달성했고요. 자동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벌리 역시 승점 100점을 달성했으나 골득실에 밀려서 2위가 되었고요. 썬덜랜드는 리그 4위를 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챔피언이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격팀들이 올라오면서 새로 생겨나는 더비들이 또 생겼어요. 새로 생겨난다기보단 부활하는 더비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로즈 라이벌리, 그러니까 로즈 더비, 또 페나인 더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리즈 유나이티드의 연고가 요크셔라는 지역이고요. 맨유의 연고지가 랭크셔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두 도시의 가문이 장미 전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즈의 유니폼은 하얀색이고요. 이 요크셔 가문의 상징이 하얀색 장미였대요. 그리고 맨유의 유니폼은 빨간색이고 랭크셔 가문의 상징이 빨간 장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 간의 전쟁이 장미 전쟁이었는데, 그런 데서 이름을 따와서 이 두 팀의 대결이 로즈 더비, 로즈 라이벌리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타인위어 더비라는 게 있는데요. 뉴캐슬과 썬덜랜드 간의 더비고요. 양 팀의 연고지가 타인위어 주라는 곳에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뉴캐슬 쪽에 흐르는 강이 타인강, 썬덜랜드 쪽에 흐르는 강이 위어 강이라고 하고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치열한 더비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유럽 대항전이죠. 유럽 대항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챔피언스 리그가 32개 팀이 나갔을 때는 보통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리그 4위까지 나가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6개 팀이 됐고 그만큼 자리가 늘어나면서 UEFA 개수 기준으로 상위 2개 리그에 리그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가 UEFA 개수 1위였고요. 그래서 리그 5위까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위 리버풀, 2위 아스날, 3위 맨시티, 4위 첼시, 5위 뉴캐슬 이렇게 5팀이 그 규정을 적용받아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된 거고요. 36자리 중에 유로파리그 우승자를 위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를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보데글림트라든지 다른 팀이었으면 그 팀이 챔스를 가는 거죠. 리그와 상관없는 배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는 전통적으로 두 팀이 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FA컵에서 우승하면 유로파리그 티켓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챔피언스 리그 바로 다음 순위 팀이 한 팀,
유로파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은 프리미어리그에서 4팀 챔피언스리그 갔잖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리그 5위를 해서 5위 자격으로 유로파를 가게 됐고요. 그때 맨유가 FA컵 우승해서 유로파를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5위까지 챔스를 가게 되다 보니까 유로파리그는 6위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리그 6위를 한 아스톤빌라, FA컵 우승을 한 크리스탈 팰리스 이렇게 두 팀이 향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원래 리그 순위와는 관계없어요. 이 티켓은 리그컵, 그러니까 카라바오컵 우승팀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뉴캐슬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럽 대항전 2개의 자격 중에 더 상위 리그에 자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뉴캐슬은 챔스 티켓도 얻었고 유로파 컨퍼런스 티켓도 얻었지만 챔스에 자동 진출하게 되고요. 이 유로파 컨퍼런스 티켓은 자동으로 다음 순위에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리그 7위에 있던 노팅엄 포레스트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 티켓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지금 챔스에 진출해 있는데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전이 남았잖아요. 원래 이제 거기서 우승하는 팀은 유로파 리그를 진출하게 되는 건데 첼시는 이미 챔스 티켓을 따놨으므로 그 유로파 리그 진출 티켓은 UEFA 규정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첼시가 며칠 있다가 우승한다고 하더라도 그 티켓이 꼭 잉글랜드로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재밌는 통계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승점을 올린 팀, 그러니까 변화가 된 팀이 바로 노팅엄이라고 합니다. 노팅엄은 지난 시즌 승점 36점에서 이번 시즌 승점 65점, 무려 29점을 올렸습니다. 리그 순위도 노팅엄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시즌은 리그 17위에서 마무리했지만 이번 시즌 리그 7위까지 오르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떨어진 팀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5위를 달성했고요. 승점 66점이었는데 이번 시즌 리그 17위가 되었고 승점은 38점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확실히 좋았던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갈수록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트피스가 가장 좋았던 팀은 어디일까요?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세트피스 1위 팀은 에버튼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가로축을 보시면 세트피스당 득점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득점수가 올라가고요. 에버튼은 100번의 세트피스당 6골 정도 득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세로는 100개의 세트피스 중에 실점을 얼마나 했냐거든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실점을 적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과 오른쪽이 합쳐진 오른쪽 위가 가장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에버튼이고요. 노팅엄도 충분히 좋은 세트피스를 보여줬던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의 수비만 따졌을 때는 브렌트포드가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강등권 팀들이 정말 많이 약했었잖아요. 이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로도 아주 약했던 시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승격팀 3팀이 올라왔다가 바로 강등된 거 이번 시즌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강등이 리그 막판까지 가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강등팀은 4경기를 앞두고 3팀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즌보다도 빠르게 강등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팀의 승점을 합한 그래프가 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팀의 승점을 합한 게 이번 시즌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역사상 강등권 팀들 중에 강등권 팀들의 파워가 가장 약했던 시즌이 이번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빈부격차가 조금 나는 시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프린트의 팀을 2팀을 선정해 봤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이고요. 가로는 소유권이 있을 때 스프린트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걷는 것과 뛰는 것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뉴캐슬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무려 11%나 스프린트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달리는 팀이죠. 또 세로는 소유권이 없을 때 달리는 비율이에요. 이건 또 토트넘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토트넘이 소유권이 없을 때 달리는 비율이 1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의
전술에서 뛰는 빈도, 강도가 또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독의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료는 하이프레서라는 자료인데 높은 지역에서 얼마나 소유권을 다시 얻어냈냐. 그러니까 공격 끝나고라든지 전방 압박하면서 공을 위쪽에서 얼마나 뺏어냈냐를 보여주는 자료고요. 놀랍게도 그건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 팀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총 216번의 소유권을 얻었고요. 그 중에 슛으로 끝난 건 53번. 그리고 골까지 된 건 8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머스의 이라울라 감독 컨셉이 확실한 그런 축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수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솔랑키가 가장 압박을 많이 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토트넘의 솔랑키가 더블 프레셔라는 수치에서 1위를 했어요. 더블 프레셔가 한 명을 압박하고 3초 안에 다른 선수를 압박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보통은 최전방 공격수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를 하죠. 뒤에서 센터백이나 골키퍼들이 서로 패스를 주고받을 때 솔랑키가 골키퍼한테 붙었다가 또 센터백한테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이 토트넘의 솔랑키가 득점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런 전방 압박도 성실하게 수행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시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1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다음 시즌이 시작하는 그 사이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